이게 무슨 해괴한 꼴인가. 대감마님 방에서 왜 하녀 목소리가 들려? 쉿, 조용히 하게. 지금 안에서 무슨 사단이 난 게 분명해. 이른 아침 한양 도성 안에서도 떵떵거리기로 소문난 최판서 댁. 사랑채 아픈 하인들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감의 헛기침 소리에 숨도 못 쉬었을 아랫 것들이 오늘은 겁도 없이 방문 틈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방 안에서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천하의 최판서가 갓도 벗겨진 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공포로 인해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앞 대감이 앉아야 할 호랑이 가죽 보료 위에는 이 집의 가장 천한 부엌대기 하녀 월이가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월이의 눈빛은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대감의 코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내까렸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대감마님? 아니, 칠성아.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으냐? 칠성이라니. 천하의 판서 영감에게 개나 소에게나 붙일 법한 천한 이름을 부르다니요. 하지만 대감은 호통은커녕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게. 제발 내 목소리를 낮추게. 자네가 달라는 건 다 주지 않았는가. 제발. 하하. 다 주었다? 고작 이따위 금덩이 몇 개로 퉁치시겠다? 월이가 대감이 내민 금괴를 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잘 들으시오. 나는 돈 몇 푼 받자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내 억울하게 죽은 어미의 핏가 그리고 당신이 훔쳐간 그 양반의 탈을 벗기러 온 것입니다. 도대체 이 집안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부엌대기 월이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대감의 생사여 탈권을 쥐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폭풍전야와도 같았던 보름 전 어느 날로 돌아갑니다. 최판서 댁. 겉보기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곳간에는 쌀이 썩어날 정도로 풍요로운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진 지옥이었습니다. 주인인 최판서는 조정에서는 청렴결백한 척 위선을 떨었지만 집안에서는 악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고 잔인했습니다. 하인들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멍석마리를 시키거나 밥을 굶기는 일이 예사였습니다. 이놈들, 감히 내 쌀을 훔쳐먹어? 내 놈들 뱃속에 들어간 쌀알 개수만큼 매를 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특히 부엌일을 하는 식모월이에 대한 핍박은 유독 심했습니다. 월이는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나고 자란 시종대대로 내려오는 종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이 집의 참모 반찬 만드는 하녀였으나 최판서의 모진 학대 끝에 병을 얻어 뒷방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오늘 약초를 캐왔어요. 월이는 밤마다 피고름이 나는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죽어가면서도 월이의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월아, 절대 대감마님 눈에 띄지 마라.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내 눈으로 봤어.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걸.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점 하나, 발바닥에 점 하나. 그건 노비의 표식이야. 최판서 나리가 아니야. 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최판서는 장례를 치러주기는커녕 재수없게 집안에서 죽었다며 시신을 거적에 말아 야산에 내다버리라고 명했습니다. 월이는 어머니의 시신을 업고 산을 오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 이원수는 반드시 갚는다. 당신이 사람이 아니라면 내 손으로 그 가죽을 벗겨주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며칠 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최 판서 댁 대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칠성이 있는가? 하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감히 판서 댁 대문 앞에서 대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웬 칠성이라는 놈을 찾는단 말인가? 사랑채에 있던 최 판서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냐? 썩 꺼지지 못할까? 하지만 대문 밖의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허허, 칠성이. 자네 벌써 내 목소리를 잊었는가? 20년 전 강원도 산골에서 자네와 함께 도망쳤던 곰배일세. 자네가 주인 나리를 죽이고 엽전을 챙겨 달아날 때 망을 봐주던 그 곰배란 말일세. 콰르릉. 천둥 소리와 함께 최 판서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하인들을 물렸습니다. 다들 물러가라. 내 옛. 그래, 옛 고향 친구가 취해서 찾아온 모양이다. 내가 직접 맞을 테니 얼씬도 하지 마라. 최 판서는 문을 열고 남루한 행색의 노인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사랑채 깊숙한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는 최 판서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월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언. 그 사람은 진짜 주인이 아니다. 월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칠성? 주인 나리를 죽이고 도망쳐? 설마. 월이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사랑채 뒤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비바람 소리가 거셌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그녀의 심장 소리가 들킬 뻔했습니다. 월이는 침을 묻혀 문풍지에 작은 구멍을 뚫고 떨리는 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기괴했습니다. 손님으로 온 곰배라는 노인은 상석에 앉아 대감이 따라주는 술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고 천하의 최 판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캬, 술맛 좋다. 그래, 칠성아. 아니지, 이제는 최 판서 영감님이지? 자네 출세했구먼. 나는 그동안 거짓골을 면치 못하고 전국을 떠돌았는데 자네는 훔친 족보로 양반 행세를 하며 떵떵거리며 살았어? 최 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조용히 해. 누가 듣네. 돈이 필요한가? 얼마나 주면 되겠나? 이거면 되겠나? 최 판서가 엽전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곰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까지 푼 돈으로 내 입을 막으려고? 어림없지. 자네가 진짜 최진사 나리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고 그 보찜에서 호패와 문서를 훔쳐 달아난 걸 내가 모를 줄 아나? 자네 원래 이름은 김칠성. 저기 아랫마을 김참판댁 마당새였잖아. 도망 노비 주제에 감히 정승 반열에 올라. 월이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저기 앉아있는 최 판서는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살해하고 신분을 훔친 천하의 대역죄인인 도망 노비였던 것입니다. 방 안에서 곰배의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가서 고해야겠어. 가짜 최 판서의 목을 치면 나라에서 포상금을 두둑이 줄 테니까. 자, 잠깐. 곰배 형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사이에 내 재산의 절반, 아니 다 드리겠소. 그러니 제발 목숨만은. 최 판서가 곰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곰배는 비열하게 웃으며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일단 술이나 더 가져와 봐. 생각 좀 해볼 테니.
최 판서는 굽실거리며 술상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월이는 재빨리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최 판서가 부엌 쪽으로 가는 것을 본 월이는 다시 문구멍으로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돌아온 최 판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비굴함은 사라지고 살기 어린 눈빛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판서의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는데 월이는 보았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오기 직전 품속에서 하얀 가루약 봉지를 꺼내 술병에 탈탈 털어 넣는 것을요. 독약이다. 월이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면 자신도 죽은 목숨입니다. 월이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이 귀한 술을 한 잔 더 드시지요. 네, 형님,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 테니 화 푸십시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곰배는 의심 없이 술잔을 받아 단숨에 비웠습니다. 술맛이 좀 쓰구먼. 자네, 안주는 없는가? 안주라. 곧 편안해지실 겁니다. 아주 영원히 말입니다. 뭐라? 그 순간 곰배가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너 이놈. 곰배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방바닥을 뒹굴며 손톱으로 장판을 긁어댔습니다. 최 판서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하네, 곰배 형님.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 20년 전 진짜 최 진사도 그렇게 보냈는데 자네라고 못 보낼까? 저승에 가서 둘이 회포나 푸시게. 곰배의 몸부림이 멈췄습니다. 싸늘한 주검이 된 것입니다. 최 판서는 익숙한 솜씨로 시신을 쌀가마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마당을 가로질러 집 뒤편에 있는 낡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오래전 말라버려 쓰지 않는 폐우물이었습니다. 풍덩,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신이 우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 판서는 주변의 돌과 흙으로 우물을 대충 덮고는 빗물에 피 묻은 손을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아무도 모른다. 나는 영원히 최 판서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장독대 뒤에서 이 모든 살인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한 쌍의 눈동자가 있었다는 것을. 월이는 공포에 떨면서도 어머니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최 판서 댁은 평소처럼 평온했습니다. 최 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의관을 정제하고 사랑채에 앉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침상이 늦는구나. 월이 이년은 뭘 하길래 밥을 안 가져오느냐. 최 판서가 호통을 치자 방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월이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밥상 위에 놓인 것이 이상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대신 흙투성이가 된 낡은 집신 한 짝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집신은 어젯밤 죽은 곰배가 신고 있던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시신을 우물에 던질 때 벗겨져 떨어진 것을 월이가 주워둔 것이었지요. 최 판서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건. 월이는 밥상을 쾅 내려놓으며 방문을 등지고 섰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눅든 눈빛이 아닌 서늘하고 또렷한 눈으로 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대감마님, 아니, 칠성아, 어제 우물 맛은 좋더냐? 뭐라? 네, 내년이 미쳤구나. 어디서 감히. 최 판서가 벌떡 일어나 월이의 뺨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 판서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악력이라고는 없을 줄 알았던 하녀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최 판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손에 죽은 곰배의 집신만 있는 줄 아느냐? 내 놈이 술에 탄 비소독약 봉지, 그리고 내 놈이 진짜 최진사를 죽이고 훔쳤다던 그 홉.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최 판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너 다 봤구나. 그래, 다 봤다. 내 놈이 살인을 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꼴을 똑똑히 봤다. 지금 당장 나가서 포도청에 고할까? 아니면 저작거리에 방을 붙일까? 최 판서는 가짜다. 살인자. 도망 노비 김칠성이다. 라고 소리쳐 줄까? 월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최 판서는 사색이 되어 월이의 치맛자락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썸네일 속 그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월이야. 아니, 월이 아씨. 제발 살려주게. 내 재산 다 주겠네.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주겠네. 제발 관아에는 가지 말아주게. 월이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재산? 그래, 재산도 받아야지.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월이는 방구석에 놓인 대감의 흙잎갓을 발로 밟아 으깨버렸습니다. 벗어라. 뭐? 뭘 말이냐?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비단 옷, 훔쳐 입은 양반 가죽. 당장 벗어라. 그리고 내 놈이 평생 우리 어미와 나에게 입혔던 그 무명 옷으로 갈아입어라. 최 판서는 울면서 비단 옷을 벗었습니다. 속적산 바람으로 벌벌 떠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월이는 대감의 상투를 풀어헤치고 곰배의 집신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신어라. 그게 내 원래 신분이다. 천하의 판서가 자신의 하녀 앞에서 속옷바람으로 집신을 신으며 오열했습니다. 월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제 문을 열어라. 그리고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아라. 아,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그럼 포도청으로 갈까? 아니네. 부르겠네. 부르겠어. 최 판서는 덜덜 떨며 방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다들 사랑채 앞으로 모여라. 영문도 모르는 하인들이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주인마님의 해괴한 몰골과 당당하게 서 있는 월이를 보고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월이는 대감의 호랑이 가죽 보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대감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오늘부터 이 대감집 주인은 접니다. 그리고 저기 엎드려 있는 자가 오늘부터 내 마당쇠입니다.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과연 월이는 이 기세를 몰아 가짜 대감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진짜 최진사의 원혼과 월이 어머니의 한을 어떻게 풀어줄까요? 단순한 복수가 아닌 피 튀기는 진실 공방전, 그리고 우물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이 2부에서 밝혀집니다. 상상도 못할 하극상, 하녀 월이의 통쾌한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악랄한 최 판서 칠성가 이대로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 2부에서는 더욱 소름 돋는 반전과 월이의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이 펼쳐집니다. 대감의 가짜 탈을 벗기고 정의를 구현하는 월이의 사이다. 복수극.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짜릿한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